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핫한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말말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리커창 중국 총리입니다. 은행 지준율 인하하겠다. 네, 중국이 새해 첫날부터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만간에 중국의 설 연휴를 앞두고 있죠. 유동성이 타이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올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인 5%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는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금 비율이 낮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어서 유동성에 의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8천억 원 위안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인민은행이 1년 전부터 은행 지준율을 8번이나 인하했었죠. 올해도 은행 지준율 인하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의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약속 지키는 남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미국에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은 머지않아 우리가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근거가 사라졌고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경고에 대해서 트럼프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름다운 꽃병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이 충돌과 전쟁 대신에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외신들도 김 위원장이 미국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으로 가볼게요.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입니다. 간편결제, 소비자 편의 더할 것. 간편결제 서비스를 두고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이용자 한 명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의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인데요. 이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 소비자 결제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면서 소액 여신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위도 핀테크 스케일업 방안을 언급했는데요. 이 간편 결제사의 후불 결제를 허용하고 1인당 200만 원인 충전 이용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융업계에서는 간편 결제 업체에만 여신을 허용하는 게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큰 구멍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정책 흐름은 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이 흐름과는 역행한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는 이 가계부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은 비트퓨리입니다. 이 비트퓨리의 이은철 지사장인데요. 이 암호화폐 디지털 금 될 것. 또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약 2천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의 채굴은 캐나다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미국, 중국, 중동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글로벌 채굴풀을 60%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원은 미국의 채굴 기업입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저렴한 텍사스 지역의 채굴풀을 구축했습니다. 또 이란 정부는 작년 7월에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정식으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장은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암호화폐 냉각기가 시작되면 제대로 된 채굴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싸고 잉여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 채굴 전쟁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가상화폐 이슈까지 경제 이슈들 4가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